자,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이제 당식일 때, 그 다음에 이제 무리식일 때, 분수, 함수로 주어졌을 때, 이제 극한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우리가 분수 함수일 때, 이제 그 분모가 0이 아닐 때, 그 다음에 이제 분모가 0일 때, 분자는 0이 아닌 경우, 분모 분자가 모두 0으로 이제 가는 경우, 즉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극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극한이 이제 결정되는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무한소꼴의 극한을 갖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할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극한 중에서 분모 또는 분자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분모 분자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알아보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요 꼴. 일단 이제 이 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꼴은, 우리가 이제 저번에 내가 이제 얘기할 때 이 꼴은 뭐가 있다? 극한값이 있다고 그랬어. 근데 사실 이제 이 말은 저번에 내가 잠깐 잘못 얘기했는데, 이제 극한값이 반드시 이제 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예외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이제 극한값이 이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제적으로 이제 다항식이나 아니면 이제 무리식이나 이럴 때 이제 식이 이렇게 이제 분모 분자에 분모 분자에 분모 분자에 이제 다항식이나 무리식이 주어졌을 때는 다 극한값이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외가 있는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그냥 각한값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예외 사항이 있으면 그 예외 사항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되니까. 자, 어쨌든 이 경우를 보면 이 경우는 이제 x가 1로 갈 때 분모 뭘로 가? 이제 0으로 가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가. 이제 뭐 4 빼기 4가 되고 2 빼기 2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경우를 갖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극한을 정할 거냐 그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먼저 얘기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fx 이퀄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4라고 하는 이 함수를 보면 이 함수는 이제 우리가 x가 2일 때는 분모 분자가 모두 0이 돼. 분모 분자가 모두 0이 되면 그때는 부정이라고 해서 값이 존재 안 해. 그래서 x가 1일 때는 값이 없어. 즉 다시 얘기해서 뭐가 없다? f2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f2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2일 때 함수값이 없는 거니까 f2가 없다. 근데 이제 x가 2가 아니면 그때는 이제 뭐가 가능해? x 빼기 2분의 분자도 이제 이렇게 x 빼기 2, x 더하기 2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가 아니니까 0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약분이 가능해서 그 식을 갖다가 뭘로 x 플러스 2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x제곱 x제곱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4라고 하는 이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x가 이제 2가 아닐 때는 x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함수가. 요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x 플러스 2는 이제 직선이니까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그려지는데, 문제는 이제, 요거, 원래 여기 이제 x 플러스 2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2일 때 얼마가 돼야 돼? 2일 때 이제 4의 값을 가져야지. 2일 때 4의 값을 가지는데, 요거는 2일 때 값이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2일 때 값이 F2가 없으니까, 함수값이 없으면 점이 없는 거야. 거기에 해당되는 점이 없어서 이렇게 빵 부러지게 돼. 그래서 이 4라는 값도 존재 안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본다고? 우리는 이제 이게 함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무슨 값 구하는 거니까? 극한 값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x가 2로 갈 때 극한을 갖다가 한번 따져보면 그러면 이제 x가 2로 이렇게 이제 갈 때 이렇게 가면 점은 요렇게 따라오지. 그리고 이제 어디요? 4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또 이쪽에서 오면 또 점도 요렇게 따라가면서 역시 여기서도 4로 갈 것이야. 그러니까 x가 이쪽으로 다가가면 y 값은 뭐 쪽으로 다가간다? 4 쪽으로 다가간다고. 그래서 뭐는 없지만 함수 값은 없지만 극한 값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리밋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4는 그 극한 값을 2로 갖게 돼.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극한값이 하니까 극한값을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그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구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그런 그래프 그리기 힘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법을 쓰느냐 하면 자 이렇게 잘 보면 요 2라는 값은 이거 아니고 4지. 다시. 자, 이제 4가 되는데, 이제 이 4라는 값은 우리가 이 x 플러스 2에서 x가 얼마일 때? 2일 때 함수값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이 x제곱 빼기 4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약분시킨 다음에 남아있는 요 식, 즉, 요 식에서 x가 얼마일 때? 이 x가 2일 때 값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무한수분의 무한속꼴의 극한을 구할 때는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이 원리야. 그러니까 이런 분모 분자가 모두 0이 되는 x값에서 0이 되는 x값에서는 함수값이 없어서 빵 뚫어져. 근데 그 주변에서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따라서 이제 함수값은 없지만 뭐는 존재하는 극한값은 존재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돼. 그래서 원리는 이건데, 그런데 그 극한값을 구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뭘 해주고, 이거를 뭐 해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서, 그 다음에 0으로 가는 이 부분을 뭐 해주고, 지워주고, 나머지 요 부분에서, 이 x가 뭐, 2로 갈 때 이 극한을 갖다가, 정해버리면 되는 거지. 아니면 x가 2일 때 함수값으로 정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런 다항식은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정해줘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0분의 0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극한값이 있고 그때 그 극한값을 구할 때는 뭐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우리가 극한이 결정되는 거고 또는 이제 유리화를 갖다가 먼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리화를 갖다가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이거는 이제 무리식이 주어졌을 때인데, 그 무리식이 주어지면 유리화를 갖다가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나 이런 걸 통해서 극한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보자고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보면 이제 이 문제는 이제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가 이제 마이너스 2로 갈 때 이제 극한 구하는 건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이거 이제 뭐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것도 뭐에 가까워진다고?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분모 분자가 모두 무슨 식일 때는 다항식일 때는 이렇게 다항식으로 주어지면 그때는 이 무한소분의 무한소콜은 반드시 극한값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극한값을 갖다 구하면 되고 이렇게 다항식으로 주어지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극한값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고. 자, 지금 이제 리밋 x가 이제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제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2분의 x 3승 더하기 8에서, 자, 첫 번째 이제 분모인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2는 인수분해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붙으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붙으면 되니까, x 플러스 2, 2x 빼기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 3승 더하기 8은, 이거는 x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고, 이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인수분해가 a 더하기 b에 a 제곱 빼기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이제 되는 것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리밋 x가 이제 마이너스 2로 갈 때 분모는 x 더하기 2x 빼기를 하고 분자는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요 0으로 가는 이 두 개는 약분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으로 정해버리면 돼.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분모는 이제 마이너스 4 빼기 1 되고, 분자는 4 더하기 4 더하기 4가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10이다. 이렇게 이제 값을 정할 수가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갖다가 이제 이용해서 이 다항식일 때, 분모 분자가 다항식일 때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그 극한을 정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아는 친구들은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해결해도 되긴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나 극한에 대한 개념을 잡아가는 친구들은 로피탈 정리를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이제 다음에 뭐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 방법에 따라서 그 극한을 정하는 방법을 갖다가 선택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에서 극한을 정하는데 그 인수분해에서 극한을 정하는 그 이유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이번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과정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방법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극한이 정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극한값하고 함수값을 동일시하는 착오는 절대 하지 말도록. 극한값하고 함수값을 동일시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면 나중에 극한에 대한 어떤 문제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함수값으로 극한값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극한값과 함수값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정비시켜 놓고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같이 보자고. 자, 시작해봐요. 자, 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문제 보면, x가 이제 1로 갈 때, x제곱 빼기 1, x분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x가 1로 갈 때 지금 0으로 가는 게 요거 전체가 0으로 가지. 그리고 이제 분자가 x 4승 빼기 1인데 이것도 인수분해에 대해서 요걸 만들 수 있지, 요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리밋 x가 이제 1로 갈 때 x제곱 빼기 1 x분의 4하고, 자, 이 부분을 인수분해를 하면 여기 이제 x제곱의 제곱 빼기 1이니까 이제 x제곱 빼기 1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 0으로 가는 이 두 부분은 뭐 해주고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1을 갖다가 각각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뭐 돼요? 자, 분모는 F1 되고 분자는 4 곱하기 이제 1 더하기 1 되니까 따라서 이제 F1분의 8 되는 거지. 자, 요 값이 극한값 얼마다? 1이다. 자, 따라서 F1의 값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보자고요. 자, 이 문제는 이제 똑같이 분모 분자가 모두 0으로 가는 무한소분의 무한속꼴의 극한이지만, 자, 분자에 뭐가 있어? 번호가 있지. 그래서 분자에 번호가 있어서 이게 이제 무리식이야, 무리식. 이렇게 무리식이 있으면 바로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를 바로 할 수 없어서 무리식이 있으면 먼저 뭘 해야 된다? 유리화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쌤이 이렇게 그 수업을 해봤을 때 이제 이 유리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느리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자, 유리화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어떤 공식을 쓰느냐 하면, 유리화에 대한 가장 기본 공식은 우리가 a 빼기 b, a 더하기 b는 a 제곱 빼기 b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공식을 써서 유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분모는 어떤 식이고, 분자가 이제 우리가 뭐 루트 a 빼기 b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유리화를 하려면 번호를 없애야 되는데 여기를 뭐 해야 되냐면 여기를 제곱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제곱을 하려면 이 루트 a 빼기 b에다가 뭐 해? 루트 a 더하기 b 이걸 곱해야 돼. 그런데 분자만 곱할 수 있나? 분모도 곱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분자는 각각 제곱돼서 이제 번호가 떨어져 나가게 돼. 그러니까 여기는 a 빼기 b 제곱이 되고, 분모는 이제 루트 a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화가 되게 돼. 이 부분이 유리화가 되게 되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그러면 다 일일이 거쳐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 우리는 어차피 뭐 유리화를 할 때서는 이 공식에 의해서 어차피 뭐 되게 돼 있어.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 형식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곱 빼기 제곱의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면 이것만 제곱 빼기 제곱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 반대쪽에는 뭐가 다른, 여기하고 부호가 다른 이 식이 하나 곱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이 x
우리가 이제 루트 A 빼기 루트 B분의 루트 C 이걸 다 내가 유리화를 하고 싶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두말 볼 것 없이 그냥 이거는 제곱해서 빼. 그럼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하면 그러면 어차피 이쪽은 A 될 거고 이쪽은 뭐 될 거고 B 될 거고 대신에 이 반대쪽 그죠? 분자 쪽에 뭘 곱해줘야 되냐면 요 부분의 부호가 바뀐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이것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유리화 끝난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용을 하면 유리화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이 중간 과정을 다 거쳐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갖다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런 연습을 좀 하면 유리화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풀어보면 이 문제는 이제 리밋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이제 루트 x제곱 플러스 5 빼기 3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x가 이제 2로 갈 때 어떻게 하냐면 분자는 그냥 각각 제곱해서 빼. 그러니까 여기도 제곱하고 여기도 제곱해서. 그러면 여기는 이제 x제곱 플러스 5가 될 거고 여기는 뭐가 돼? 이제 9가 될 거고 대신에 이제 분모 요 x 빼기 2에다가 뭐를 곱해야 된다? 요 분자 부분에서 여기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서 곱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루트 x제곱 플러스 5 더하기 3 이렇게 했지. 그렇죠? 자, 다시 얘기하자면 x가 2로 갈 때 이제 분자는 x제곱 플러스 5 빼기 9 해서 각각 제곱해가지고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x 빼기 2에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마이너스를 뭘로? 플러스로 바꿔서 이렇게 이제 x제곱 플러스 5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면 돼. 그러면 이제 x가 이제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5 더하기 3분의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가 뭐지? 분자가 이제 x제곱 빼기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밋 x가 2로 갈 때 자, 분자 이제 x제곱 빼기 4 x 빼기 2 더하기 x 플러스 4로 다시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면 0으로 가는 요 요소를 갖다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약분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2를 갖다가 이제 여기 x에다가 대입을 하면 그럼 분자는 이제 4가 되고 2 더하기 2 분모는 이제 여기가 루트 9 더하기 3이 되니까 3 더하기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6분의 4가 되고 따라서 얼마다? 3분의 2.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이 문제 한번 구해보자고. 이 문제는 이제 분모 분자에 모두 건호가 있는 상태로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모 분자 모두 이제 유리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거를 아까처럼 잠깐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같이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서. 자, 이제 23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x가 0으로 갈 때 이제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데 분모 분자가 모두 뭘로 가니까 분모 분자가 모두 이제 0으로 가는데 분모 분자에 모두 번호가 있으니까 분모 분자 다 유리화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유료하는 기법을 갖다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 일단 아까 얘기한 유료할 대상은 무조건 뭐해서 제곱을 해서 빼요. 이렇게. 일단 해. 여기 이제 제곱해서 빼면 1-x 빼기 1 플러스 x 이렇게 이제 될 것이고, 여기도 제곱해서 빼면 4 더하기 x 빼기 4-x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이걸로만 끝내면 안 되지. 아까 얘기했지만, 요걸 제곱해서 뺄 때는 분모 쪽에는 여기를 뭘로 바꿔서 플러스로 바꿔서 곱해줘야 되고, 자, 분자 쪽에는 여기를 다시 또 뭘로 플러스로 바꿔서 곱해야 돼. 그러니까 분자는 뭐가 곱해져야 되냐면, 루트 4 플러스 x 더하기 루트 4 마이너스 x가 곱해져야 되고, 분모는 반대로 이제 분자 쪽에 있던 루트 1 마이너스 x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x. 이게 이제 곱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제 능숙하게 잘하면 사실 뭐 크게 문제될 건 전혀 없어. 그래서 이제 여기 요거 보면 여기는 이제 2x지. 2x에 이제 루트 1-x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고, 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x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4 플러스 x, 더하기 루트 4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이제 2x 약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x에다가 이제 뭐, 이걸 갖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넣어주면, 분모는 1 플러스 1이고, 분자는 앞에 이제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하고 루트 4, 즉 2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가 돼요? 2분의 마이너스 4가 돼서 얼마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이런 유리화하는 기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 만약에 잘 능숙하지가 않다, 하는데 힘들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식을 다루는 연산에 대한 것이 부족한 거거든. 연산에 우리가 이제 그 수학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적을 좋게 내고 싶으면 어쨌든지 간에 연산이 강해야 돼. 그 연산은 우리가 뭐 답을 내는 최종적인 어떤 하나의 그 과정이기 때문에 연산이 부족한 학생들이 수학의 성적이 좋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연산은 그거 뭐냐면 연산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연산은 글자 그대로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러면서 연산이 늘어나는 거지 연산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건 없어. 그래서 인수분해 하는 거, 유리화 하는 거, 식을 다루는 거, 뭐, 그 다음에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은 모든 우리가 수학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해 나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반드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맞춰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에서 좋은 등급을 받고 싶다. 아니면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받고 싶다. 그런 욕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게 걸맞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 과정을 갖다가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모질게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우리가 뭘 공부를 할 거냐면 아까 이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극한은 반드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지. 자, 그 예외적인 부분을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제 자, 이 문제처럼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x가 이제 지금 x가 이제 2로 가면서 분모 뭘로 가? 0으로 가요. 분자도 0으로 가. 그러니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인데 이 분모에 뭐가 붙어 있어? 절대값이 붙어 있어.
절대값이 이제 붙어 있을 때 이제 그것을 처리하는 건데,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값에 대해서 그 처리를 갖다가 이제 할 때 상당히 좀 힘들어 하잖아.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먼저 이제 우리가 절대값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왜 저렇게 절대값이 붙어 있을 때 무한소불의 무한소불의 극한이지만 예외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지까지 내가 얘기를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절대값 A라는 게 있어. 그러면 절대값 A는 뭐냐면 요 A라는 수에 관계없이 항상 뭘로 만들어라? 양수 또는 영인 상태로 이제 그 값을 존재하게 만든다. 즉 항상 뭐 이상 되게 0 이상 되게 그렇게 이제 값이 되는 거야. 절대값 붙으면.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원래 절대값은 이제 수직선상에서 원점에서 어떤 수까지의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절대값이 취해지면 그 값은 반드시 뭐 이상 된다? 0 이상이 돼야 돼. 근데 요 안에 있는 요 값은 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가 될 수도 있어. 함수가 될 수도 있어. 이 값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전체 값은 반드시 뭐 이상 되야 된다? 0 이상 되게끔 처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값 3은 그냥 3이지. 근데 절대값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이 아니잖아. 뭐지? 3이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3을 갖다가 3으로 만들어 가게 하려면 앞에 뭘 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야 3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값 취한 것은 요 안은 뭐지만 함수지만 이 절대값 취한 전체 값은 반드시 뭘로 나와야 돼? 양수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 붙어 있는 어떤 식을 갖다가 다룰 때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판단을 해서 우리가 절대값이 A라고 하는 어떤 절대값이 이렇게 딱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는 요것에 뭐를 봐야 된다? 양음을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양수냐, 음수냐. 그래서 이게 양수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A로 하면 돼. 0 이상이면. 그런데 음수면 요것처럼 이렇게 요것처럼 음수면 그때는 양수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음수에다가 양수로 만드는 방법이 앞에 뭐 붙여주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흔히 이제 아이들이 말하는 그 중에 가장 큰 오류는 뭐 하냐, 어떤 오류를 말하냐면, 네가 절대값 A가 얼마냐? 하고 물으면, 절대값 A는 플러스 마이너스 A예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지. 왜냐하면 절대값 A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 두 개를 동시에 다 가지는 게 아니잖아. 절대값 A는 반드시 무슨 값만? 양의 값만 가지게 됩니다. 양수, 음수 다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절대값 A는 플러스 마이너스 A라고 얘기하면 양의 플러스 A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야. 이거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요거는 뭐에 따라서 요 A 값에 따라서 그 값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A가 0보다 작거나 클 때는 그냥 A가 되는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고 이거는 A에 관계없이 항상 두 가지 값을 다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두 개를 다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떤 얘기냐면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얼마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에요 하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네?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절대값 A를 그냥 여러분들이 A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A가 될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A다라고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절대값을 처리할 때는 뭐부터 하라? 절대값 안에 있는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먼저 판단을 하고 양수일 때는 그냥 빼버리고 음수일 때는
반드시 뭘 붙여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극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극한에서 우리가 이제 리밋 x가 2 플러스로 갈 때 절대값 x 빼기 2를 처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보자고. 자, 절대값 안에 x 빼기 2가 있으니까 이 x 빼기 2가 뭐냐?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x는 뭐보다 커? 2 플러스로 가는 거야. 자, 2 플러스로 가면 이 어느 쪽이야?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즉, 다시 얘기해서 요건 x가 2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니까 당연히 x 빼기 2는 양수지.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되고, 뭐 큰 거에 작은 걸 뺐으니까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따라서 이제 이때는 요 값이 뭐니까 양수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는 리밋 x가 2 플러스로 갈 때 그냥 x 빼기 2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보면 이제 우리가 리밋 x가 마이너스 2 빼기로 갈 때 절대값 x 플러스 2라는 걸 한번 보자. 자, 역시 이제 x가 마이너스 2 빼기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저희 마이너스 2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x 값은 마이너스 2는 아니야. 그러니까 0은 안 되는 거고, 따라서 이 값도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 빼기니까 이 마이너스 2의 왼쪽이라고. 그러니까 x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적은 값인 상태고, 그렇게 되면 x 플러스 2는 뭐? x 더하기 2는 음수가 되는 거지. x 더하기 2가 음수면, 그러면 우리는 x가 마이너스 2 빼기로 갈 때, 이게 음수니까 뭘 붙여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사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떤 예를 우리가 들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리밋 x가 2로 갈 때 절대값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4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자, 문제는 요게 이제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뭘 생각했느냐면, 아까처럼 이것도 이제 무슨 꼴? 0분의 0꼴인,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인데, 이것도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니까 0으로 꼴인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갖다가 처리하려면 절대값 붙었으니까 절대값을 떼서 극한이 처리가 돼요. 그냥 있는 상태로는 처리 못 돼. 그래서 절대값 떼는 법은 아까 방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뭐일 때하고 양수일 때와 이제 음수일 때로 나누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 x가 2로 가는 거는 당연히 2 플러스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2 빼기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2 플러스로 갈 때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요 x 빼기 2가 때는 이제 때는 x 빼기 2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자, 분자는 이제 이렇게 약분을 하고, 인수분해를 하고, 그러고 이제 약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x가 2로 가니까 이거는 뭘로 간다? 4로 이렇게 갈 거야. 원래는 이제 4 플러스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극한값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4라고 해도 상관없어. 자, 다음에 이제 x가 이제 2 빼기로 가면, 이거는 x 빼기 2가 음수가 돼. x가 2보다 적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때는 이제 뭐가 되냐면, 요게 이제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이 음수니까,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가 붙고, 이렇게 돼서 x 빼기 2, x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같아. 그리고 약분하고, 여기 마이너스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되지. 2가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보면 알겠지만 무슨 극한? 무극한. 이건 무슨 극한? 자극한. 다르잖아. 그렇지? 자, 이게 그래서 왜 우극한과 자극한이 달라지게 되냐 하면, 이렇게 이제 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달라지게 돼. 그래서 무슨 꼴이지만
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지만 이거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극한값이 없어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절대값이 없는 분모분자의 다항식이 있거나 무리식이 있거나 이럴 때는 다 극한값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은 이 꼴은 뭐가 있는데 극한값이 있다. 그리고 뭐는 없다? 함수값은 없다. 단이 붙어야 돼. 분모나 분조 쪽에 뭐가 있으면, 절대값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있으면, 그때는 뭐가 달라진다? 이거는 좌우 극한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한 번 더 다시 보자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이제 리밋 x가 이제 2 플러스로 갈 때, 절대값 x 빼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x 빼기 6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방금은 이제 쌤이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알아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x가 2 플러스로 가면 이거는 뭐가 돼? 양수가 되니까 알아서 절대값 그냥 떼고, 자 분자도 이제 x 빼기 2 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 자 약분하고 이제 2 들어가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2 빼기로 갈 때 요거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1차식이면 요 부호를 판단하기가 그렇게 뭐 문제될 건 전혀 없어. 근데 이것처럼 몇 차식이면, 2차식이면 이 부호를 갖다가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깔끄럽지. 이차함수 그래프를 잘 모르는 친구들.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숫자를 대입한다고. 숫자를 대입하는데 사실 뭐 이 x가 점점 2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9 같은 거, 뭐 1.99 같은 거, 원래 그런 거 대입을 해보면 되긴 되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귀찮으니까 1 같은 거 대입을 해본다고. 1 같은 거 대입을 해보는데, 근데 그건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 사실 뭐 우리가 펜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도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수학적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하고 싶으면 그런 숫자 대입하는 어떤 경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편하다고 해서 그냥 막 쓰다가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논리적으로 그 다음 문제 제대로 파악해서 해결해야 될 4점짜리 이런 문제들은 아예 손을 못 대겠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할 때도 되도록이면 조금 더 수학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요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요 그래프를 그리면 돼. 이렇게 y 꼴 x제곱 더하기 x 빼기. 자, 이 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뭐 꼭지점 찾는 방법도 있고 x절편 찾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처럼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거는 0이 되는 x 값을 쉽게 찾을 수가 있잖아. 0이 되는 x 값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x가 이제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오니까 그거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돼. 여기 이제 마이너스 3, 2 해서 이차함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리면 돼. 그러면 여기 이제 y 꼴 x제곱 더하기 x 빼기 6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x가 2 빼기로 가잖아. 그럼 이쪽에 있어요. 그럼 이쪽에 있는 x 값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y 값이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이 값은 함수가 된다는 거 바로 눈에 보이지. 그러니까 쉽게 눈으로 보면서 바로 할 수 있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거를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어차피 수투는 미적분이야, 미적분. 그러니까 수투는 다항함수 중에서도 3차함수, 4차함수에 대한 어떤 그 그래프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수투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함수를 다뤄야 되는데 함수를 다루는데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뭐 나중에 미적분 하는 친구들은 그 이상의 그 함수를 다뤄 나갈 텐데 그런데 그때 그 각 함수의 그래프를 제대로 모르는 친구는 할 수가 없지. 수투는 못해요. 물론 수원도 못해. 수원도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도 다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데 삼각함수도 마찬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함수에 관련되는 건 하나도 못한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그래프를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자꾸 그래야 돼요. 그 그래프가 나올 때마다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러면 절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프를 꼭꼭 신경 써가지고 그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요것의 부호를 판정하는데 간단하게 2차 함수 그래프 하나 걸어놓으면 우리가 굳이 숫자 같은 거 대입 안 해도 이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요 값은 뭐가 되네? 음수가 되네 하는 걸 눈으로 바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건 이제 음수가 됐죠. 음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리밋 x가 2 빼기로 갈 때 이제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고 그러면 이제 x가 2 빼기로 갈 때 분모는 x 더하기 3 x 빼기 2되고 분자가 x 빼기 2 되면서 이렇게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면 요 앞에 이제 마이너스 남아 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5분의 1 해서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거든요. 자, 요게 이제 b 값이고 아까 요게 이제 a 값 되는 거.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a 값, b 값이 아니군요. 그거는 뭐 관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값은 앞에 거 요거는 얼마? 이 요거는 마이너스 5분의 1. 따라서 이제 5분의 얼마? 20 값이 결정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까?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정지시키고 이제 문제 풀어보고 나하고 이제 얘기하도록 해요. 자, 이제 요 문제를 보면 이제 뭐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수업 설명을 이제 제대로 잘 이해한 친구들은 뭐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보죠. 자, 지금은 이제 그 fx, 즉 리밋 이제 x가 뭘로 갈 때, 2 플러스로 갈 때, 절대값 x 빼기 2분의, 그 다음에 이제 2x 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 자, 요거는 이제 x가 이제 2 플러스로 갈 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2 플러스로 가면 x가 뭐, 이보다 큰 거고, 따라서 x 빼기 2는 양수인 거니까, 이게 양수인 거니까, 따라서 그대로, 그리고 여기는 1, 2, 2, 이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으니까, x 빼기 2, dx가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돼서, 약분하고 이제 2 들어가면 뭐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a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2 빼기로 갈 때 fx, 즉, 절대값 x 빼기 2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는
자, x가 2 빼기로 가면 x는 이제 2보다 적다는 얘기고, 따라서 x 빼기 2가 음수니까, 뭐가 붙는다?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그러고 이제 약분을 하고, 2 들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남아있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요값하고, 그 다음 뭐, 여기 이제 띄고, 따라서 이제 좌우극한 다르죠? 똑같은 함수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극하는 우가 되고, 좌극하는 뭐가 돼? 좌극하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여기 스켈론을 내리면, 리밋 x가 뭘로 갈 때? 2로 갈 때, 셀프값 x 빼기 2분의 2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의 극하는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까부터 계속하는 얘기지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극한에서 극한값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분모나 분자에 이렇게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경우는 좌우극한이 달라져서 극한값이 없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A 값은 얼마? 5. B 값은 마이너스 5. 따라서 이제 5 빼기 마이너스 5가 10. 이렇게 답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투를 어쨌든지 간에 수투를 잘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수학을 갖다가 이제 어쨌든 베이스에 해당되는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갖춰야 돼요. 그걸 갖다가 이제 갖추기가 힘든 친구들은 또 그에 관련되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수투에 대한 베이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연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프를 갖다가 잘 그려야 돼요.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 정도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충분히 배웠으니까 그 정도는 다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나중에 미분 들어가서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 제대로 연습해서 제대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수투를 공부를 해주려고 합니다. 함수의 극한에서 제가 이제 쌤이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가 자꾸 강조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쌤이 이제 애들 가르쳐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너무나도 이제 조금은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수정을 자꾸 좀 시켜주려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극한값하고 함수값에 대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그냥 극한을 갖다가 공부할 때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리부터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받아들여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